예, 목요일입니다. 11시 20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570까지 올랐습니다. 2,600도, 예, 이 분위기면 바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분위기 좋은데요. 오후장 전략 포인트와 함께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터닝 포인트 두 분 함께 합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장 터닝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날개단 거침없는 한화그룹주 정말 잘 가고 있죠. 그 가운데 또 남아있는 투자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하창한 본부장님, 네, 주식회사 하나까지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하나그룹주가 이렇게 강한 이유 한 번 더 짚어주시고 그 가운데 투자 아이디어. 네, 일단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모멘텀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금이 이제 하나도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장 전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까지도 좀 급등을 했습니다. 또 뒤늦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에 대한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과 연관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진행되고 오늘 또 좀 올라왔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발 요인에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압도적인 실적, 이 영업이익도 전망치 대비했을 때 60%가 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조 단위에서 60%이기 때문에 장난 아닌 금액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면 실적, 모멘텀이면 모멘텀.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고요. 사실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방산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 때도 그냥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까지 다 돌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이제 단기적인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시간을 이제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고 실적 좋고 수주잔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쪽은 워낙 좋겠고요. 또 MRO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상원에서 법이 나왔고 그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모멘텀을 받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보다 더 좋을 만한 요인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주가는 이미 올랐고 추가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절대적인 시간.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약간 다른 매력적인 산업이 나오면 거기에 또 열심히 수급이 흘러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정시 매수? 네, 저는 조정시 매수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방산은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라갈 때 무리하게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산업적으로는 수주잔고도 너무 많고 긍정적인 이 모멘텀이 사실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 단위 혹은 2, 3년 뒤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포모가 많이 느껴지는 시점에서는 좀 이제 이때까지도 못 잡으신 분들은 사실 좀 매수를 자제하시고 다른 산업군들을 좀 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화그룹의 약진. 한화가 한국화약의 줄임말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네. 중요한 거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화학, 그다음에 과거에 빙그레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음식료. 지금은 이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꾸는 방산그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허반석 의원님은 한화그룹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또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제2의 한화그룹은 어디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제1의 한화그룹을 하는 게 사실 낫죠. 제2를 찾는 것보다는 아이디어 좀 주세요. 네. 늘 입에 달고 다는 이야기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보유자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그룹주들 그리고 방산에 대한 기대감에 하나그룹주들 하나하나 6해공 모두 다 6해공 플러스 우주까지도 각 계열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주사까지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해군 함정에 대한 건조를 동맹국에다가 맡길 수 있다. 이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과 조선 업계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오고 있다. 이미 이런 것들을 반영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리고 당선자 신분 일대에도 한국과의 조선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앞서서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기회를 따박따박 잡아가자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1월 2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산, 조선, 재건, 그리고 전력 이런
섹터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많이 오른 곳에서는 조심을 하고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4개의 섹터에서 저위험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기회로 활용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당부를 드려왔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네카오 그리고 더존비즈원 이야기가 나올 때 보유자 영역이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차라리 많이 오르지 않은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2주 연속으로 강조를 좀 드려왔습니다. 하나그룹주가 질문의 요지니까요.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서는 하나비전, 이전 사명으로는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아직 신고가를 가지 않은 하나의 그룹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방산 기업들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는 코츠테크놀로지, 퍼스텍, RFHIC 이 정도 종목 중에서 눌림목 또는 쉬어가고 있는 종목의 매수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주사 가운데서는 제일 사업 포트폴리오가 좋은 게 과거에 많이 여긴 게 SK그룹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여러 고민들도 좀 있고요. 최근에 또 부각되는 그룹들은 뭐 두산 이런 그룹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그룹주 얘기했고요. 다음 얘기 가겠습니다. 포인트 두 번째는요. 반도체군요. 예. 한국 반도체가 필요하다. 미국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아직 관세, 뭐 자동차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자동차는 이제 관세 테두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세인데 반도체는 고민이 있죠. 좀 애매한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창헌 본부장님, 반도체 전략. 좀 반도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레거시 업체들에서의 좀 네.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고환신이죠. 이고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내의 IT 기기에 대한 판매가 뭐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영향으로 뭐 낸드 가격까지도 좀 상승을 보고 있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미국이 우리나라를 배제를 하고 우리나라나 대만을 배제를 하고 반도체를 자체 수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큰 물음표가 있고요. 뭐 인텔이나 기타 다른 이런 회사들도 사실 해외로 공장을 많이 돌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에 따라서 관세를 매기면 자국 내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도 피해가 엄청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 위성도 막 엄청나게 쏘아 올려서 스타링크 잡겠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딥시크를 바탕으로 이 중국의 반도체도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국 내 반도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쪽으로 과연 악스카드를 꺼낼까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관세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레거시 업체까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한번 56,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추세의 전환이 나오려면 59,000원은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주가 추이로 변경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아마 지수 상승도 2,650에서 2,700대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좋아질 거고요. 또 최근에 DB하이텍 같은 전형적인 레거시 업체들도 주가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도 보시면 굉장히 뭐 삼성전자 차트가 거의 유사했었죠. 역배열로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뭐 20%, 30%, 40% 올라간 종목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HBM도 저는 딥시크로 뭐 인프라 투자나 이런 쪽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AI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그 생각이 아마 안 드실 거예요. 지금 성장기고요. 아직도 사용자 별로 없잖아요. 10명 중에 한두 명만 쓰지 나머지는 쓰지도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절대적인 수가 늘어났을 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수요가 안 늘어날 건지 인프라 쪽으로 안 필요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개를 유료 결제를 해보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건 무조건 필요하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허반석 의원님 역시나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나 지수 자체는 이제 등락이 있습니다만 강할 때 오늘 뭐 소재주가 좀 강한 것도 눈에 띕니다만 역시나 AI 반도체 쪽이 좀 강하죠. 반도체 전략 또 주목할 섹터는요? 네,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관세 스토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형주 매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방향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나는 종목
종목들의 수익금을 가지고서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전달을 드려왔습니다. 관세를 보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으름장을 놓고 나서 전화통화와 함께 30일 이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수 국가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서명 이전에 백악관에서 3월 4일 행정명령 발효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로 행정명령에 서명한 그 서면상으로 봤을 때는 3월 12일 발효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뒤로 조금씩 발효 시점이 미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으름장이 맞지 않을까. 그러면 이 으름장을 질러놓고서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다. 실제로 협상이 되지 않아서 관세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내 긍정적인 거고요. 이 으름장을 가지고서 협상 카드를 썼는데 얻고 싶은 것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손해보는 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도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출렁임이 나타난다. 특히 시총 상위의 반도체주들이 출렁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또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는 AI와 HBM에 이어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덜 오른 유리기판 관련주를 봤을 때에는 HB 테크놀로지도 유리기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로 구분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보다는 나는 중소형주 단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웨이비스나 퀄리타스 반도체나 어버브 반도체 눌림목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투자의 아이디어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두 분 다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습니다. 다음 포인트 확인하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자동차군요. 예, 미국 하원 의장이 자동차하고 의료 쪽이죠. 의약품 쪽은 관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 뭐 트럼프의 의중이 좀 반영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주가 현대차 한번 보여주세요. 현대기아. 현대차가 4.7%까지 올랐는데 시초가보다도 강세 흐름을 가면서 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 자동차의 지금 투자 매력도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좀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많이 넣어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18만 원대 후반,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하방이 나온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자동차의 장점이 뭐냐면 뭐 실적도 워낙 좋고, 물론 관세가 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최소 10%에서 20% 정도의 이제 감익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꽤 많이 빠질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도 좀 상당히 너무나도 싼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배당 매력도도 워낙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숫자를 늘려나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기엔 정말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을 집중해서 만약에 이제 겨냥을 하면 포드라든지 테슬라가 오히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긴 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그 관세로만 접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자동차는 조금 더 약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화신이나 SL, 뭐 서현이와 이런 좀 작은 기업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뭐 HL 만도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로봇이랑 AI 자율주행까지 엮이다 보니까 네. 좀 좋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냥 현대차 하나만 일단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동차 관련주 대표적으로 현대차를 꼽아주셨고요. 시간이 부지런히 가야겠네요. 네. 다음 터닝 포인트는요. 예,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은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1200조의 재건 시장. 재건 관련해서는 허반석 의원님 그동안 쭉 얘기하셨는데, 다만 지금은 곧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언제냐, 내일 되냐, 예. 전쟁 3년 불반 2월 24일 날 되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재건주는 좋긴 하고 방향성은 맞는데 상당히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한 거죠. 타이밍이. 그래서 여쭤봅니다. 네. 재건 관련해서는 제가 2주 연속으로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1월 23일, 2월 6일 모두 다 타픽으로 SG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SG가 방송 중에
막 10% 올라가니까 제가 현대 엘리베이를 그 외에 남북 경협도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라고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조선을 질문을 주실 때에도 재건을 답을 했고요. 지난주 네카오 질문을 주실 때에도 재건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처럼 재건에 대한 질문이 또 들어올 때 왜 재건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 그리고 트럼프와 젤렌스키와의 통화 그러면 우리가 종전에 관련된 협상을 시작하겠다까지 합의가 유도된 상황입니다. 뜨거울 때 올라가시기보다는 조금 쉬어갈 때 다시 재건주를 잡아본다. 여기서 만약에 또 어디서 포성이 울렸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털썩 내려앉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를 때 보시는 게 아니라 지난주, 지지난주처럼 다음번에 있을 만한 모멘텀을 미리 예견하고서 우리가 밑에서 모아가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전략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14일, 16일 해서 민회에서 이제 민회 안보회의에서 휴전안과 관련된 디테일이 조금 더 공개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를 우리가 분할 익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말 사이 분할 익절에 대한 포지션으로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산조선 재건 전력 중에서 제가 잠시 후에 탑픽을 어디서 골랐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건이나 이런 쪽에 기업들은 계속 앞으로 얘기를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가지 포인트 왔고요. 마지막으로는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은 1월 초에 LS 일렉트릭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쉬는 듯 하다가 다시 불을 뿜죠. 예, 최고가 50%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 빨리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JYP 들고 왔습니다. 스토리는 관세보다는 저는 이제 중국이나 엔터 쪽에 대한 전반적인 업종 턴어라운드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올해는 엠믹스까지 포함해서 스트레이키즈, 그다음에 트와이스에 대한 이런 해외 투어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킥플립도 보이그룹도 나왔고요. 좀 안정적으로 이런 구조화가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업종 내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이전 고점을 고가권을 다시 뚫어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감이 될 것 같고 또 AI 프로젝트, 아티스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92,000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상승 흐름도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73,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반서 어드바이저는 1월 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하셨고 또 1월 23일 날 SG 말씀하신 재건주도 얘기하셨는데요. 방산주 강한 걸 알고 있고요. SG도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관심주는 조선에서 골랐습니다. 네. HD 현대마린솔루션인데요. 제가 SG를 말씀드릴 때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 쉬어가는 구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릴 때도 쉬어가는 구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었습니다. 혹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 부합하는 협상 카드로 조선에서 무언가를 바란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룰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친환경 DF 엔진이 힘센 엔진으로 시장 점유율 5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유지보수 시장에서 지배력 확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HD 현대마린솔루션은 60일선 지지 이후에 이제 막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력 방산 조선 재건 중에서 저는 다시 조선 중에서 쉬어가는 구간 눌림목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핵심 이슈와 함께 관심 종목 리뷰, 오늘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죠. 고맙습니다.